Raise a glass, you've made it another year. Happy birthday. 엄청 잘 났죠? Have a laugh, crack a smile, even shed a tear. Because it's 이 your 파프리카 향이 너무 좋아요. 셰프의 오가닉 그로서리 발리마켓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타고 가시면 제주 목조, 제철 채소과일, 동물복지 유정란 등 다양한 친환경 식재료를 엄선하여 농장 직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달 전월 실적에 따라 고객 혜택을 지급하고 제철 식재료의 사전 예약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지난번 크리스마스 음식 만들면서 우리 또 좋은 추억 보냈잖아. 그래서 오늘 또 맛있는 음식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요새 그 최대 이슈가 흑백 요리사잖아. 어저께 우리도 자기 전에 그거 보느라고 완전 도파민 폭발했었지. 우리 어제 봤었던 제 에피소드 중에서 내가 되게 인상 깊었었던 거는 손정호 셰프가 마지막에 구운 레몬을 올려가지고 그 요리에 이제 포인트를 딱 줬잖아. 팀전에서. 팀전에서. 나는 그게 이제 오빠가 항상 좀 요리하면서 강조했었던 그 산미의 중요성을 딱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인상 깊더라고. 맞아. 결국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얼마나 엣지 있는 음식을 만드는가에 있어서 그 산미의 중요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 그 산미 편은 또 이제 우리 그 식초편 보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식초편 보실 수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봤던 셰프 중에 한 명이 그 요리 괴물이거든. 그 자기 주장을 완전 펼치면서 그런 이제 주방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 근데 그런 모습이 또 오빠랑 어느 정도 닮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 개인적으로도 이제 아주 좋아하는 셰프이기도 하고 이번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또 새로운 그런 매력도 알게 됐거든. 그 팀전에서 그 팀을 이끌고 뭔가 오거나이즈하고 이런 측면에서 자기의 리더십을 좀 어느 정도 보여준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사실 나는 그 친구가 그렇게 좀 되게 답답해하는 모습이 되게 공감이 됐었어. 어쨌든 여러 사람이 일하는 공간이고 그 공간에서 어떤 하나의 목표 지향점을 통해서 나온 게 결국에는 음식인데 그 음식이 잘 되려면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강조했던 점이 그 기본이 어떻게 보면 요리사의 덕목인 것 같아. 정말 성공적인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게 팀워크인데 그 팀워크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플랜을 갖고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지점이 요리 괴물을 통해서 또 그런 셰프의 갖춰야 될 덕목이 또 이렇게 좀 강조가 된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았었어. 그리고 또 그 요리 그 재료 본연의 그 맛을 살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공교롭게도 이제 그 에피소드에서 그 송우 셰프랑 또 요리 괴물이 이렇게 맞붙는 장면에서 왜냐면 나는 두 분 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고 요리를 워낙 잘한다는 게 되게 알고 있었는데 되게 그 대비되는 음식을 했잖아. 한 분은 그 재료를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제조업하는 형식의 요리를 취했고 한 분은 또 그 재료의 특성을 그대로 최대한 손이 안 가면서도 그 맛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요리를 했는데 어떤 게 더 좋다기보다는 요새는 덜 가공하면서 그 재료의 맛을 특성을 살리는 게 사실 조금 더 현대에 와서는 곽강을 받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런 텍스처라든지 그런 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식재료에 대한 발견도 되게 중요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이 발리마켓이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요리사로서 셰프로서 되게 의미가 있는 점들은 뭐냐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재료들의 특성을 되게 파악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루하루가 갈수록 농부님들과 대화를 할수록 이 재료는 이래서 이렇게 컸구나. 또 왜 이 재료는 또 이렇게 됐구나. 또 예를 들면 뭐 햇빛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되고 또 하우스에서 자란 거는 똑같은 품종과 작물이지만 또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들이 단순히 내가 뭐 농산물을 잘 설명하고 그냥 지식만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다 요리에 또 반영이 돼서 내가 좀 더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그런 이제 요리사들마다의 그 관점의 차이들이 이번 흑백 요리사에서 조금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더 재밌게 이제 봤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뭐 시즌 1도 되게 재밌게 봤지만 시즌 2도 거기에 못지않게 재밌는 것 같고 또 특히나 이번 시즌에서는 또 아는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셰프라는 직업이 단순하게 키친이라는 공간 안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대를 좀 더 넓혀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셰프라는 그런 스피릿, 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거를 또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또 발리마켓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해. 앞으로 이어질 친환경 농업 스토리와 식재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제 그 신년이잖아. 맞아. 한 해가 다 갔는데
오빠는 이제 한 해 마무리랑 이제 내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 진짜 2025년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 뭔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느낌? 아직까지는 해야 될 게 너무나 많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뭔가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한 해였어. 이제 내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어떻게 주변을 정리하고 있어? 발리마켓이라는 걸 하면서 사실 제일 많이 대화하고 뵙는 분들이 농부님들이잖아. 농부님들 혹은 또 생산자분들인데 그분들이랑 대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발리마켓이 존재하고 또 계속 우리의 어떤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해. 우리가 그 농부님들이나 이제 정말 고마운 분들한테는 감사의 표시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어떤 선물을 하는 것 같아? 선물, 단순하게 그냥 보여지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는 이 사람이 날 이만큼 생각했구나. 혹은 내가 이제 받았을 때 만족감이 좀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들. 좀 비싼 손세정제 같은 거 있어요. 손 비누 같은 거 생각보다 오래 쓰더라고. 거의 지금 우리 1년째 쓰고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지 쓸 때마다 기분이 좋고 또 뭔가 그거를 활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은 선물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식품에서는? 식품에서는 뭐니 해도 한우가 아닐까 싶어. 뭐 값비싼 식재료라고 하면 요새 뭐 캐비어도 있고 트러플도 있지만 그런 걸 알아야 솔직히 좀 먹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뭐 발사믹이라든지 올리브 오일, 와인, 위스키 이런 거 많지만 또 그 다 외제잖아.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한우 가장 이 값어치 있는 식재료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한우 정도가 아닐까 싶어. 근데 한우 선물이 워낙 전통적이어가지고 요새는 좀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러운 상품들을 많이 원하게 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숙성을 한다는 거, 뭐 아니면은 좀 더 특수한 부위를 선별해 갖고 취향을 딱 저격한다든가. 그 쇠고기에서 숙성육으로 트렌드가 넘어온 거야. 옛날에는 막 한우 투뿔 넘버 9 이러면은 완전 최고 끝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걸 넘어서 뭐 며칠 숙성을 했느니 숙성을 또 어떻게 했느니 이러면서 훨씬 더 고부가가치적인 이걸 만드는 거지. 근데 어떤 부분에서 대부분 숙성했을 때 만족도를 느끼냐면 결국에는 맛과 향이야. 그리고 식감 그런 것들. 물론 뭐 업체들마다 숙성을 했다 뭐 했는데 막 일주일 숙성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정도 28일 정도를 숙성했다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요즘에 일식집에 가도 숙성회가 조금 더 고급이잖아. 맞아. 소고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생선이라든지 뭐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도 숙성을 해서 먹으면 더 맛있다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 잡힌 것 같아. 사실 이게 포장이 얼마나 고급스럽게 맞아. 잘 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만약에 내가 직접 전달해줘. 근데 요새는 그런 경우 잘 없잖아. 그치? 대부분 택배를 이용을 할 텐데 택배 이용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점 중에 혹시라도 신선도라든지 아니면은 포장이 시원치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아. 그리고 내가 직접 못 봤으니까 이게 내 마음이 이만큼이고 내가 이 정도 돈을 썼으면 이게 딱 눈에 띄어야 되는데 그런 포장을 한 선물 세트를 찾기가 되게 쉽지 않고 받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명절에 음. 먹을 게 정말 많은데 명절 음식들이 한우 선물을 하면은 또 부피도 엄청 커. 그 맞아. 거기다가 이제 이거를 빨리 섭취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되게 많을 것 같은 생각도 들려. 근데 한우 선물 정도면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으실 확률이 높거든. 그러면은 사회에서 그 정도 위치에 계신 분들이 한우 선물을 하나만 받을까?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눈에도 띄어야 되지만 받았을 때 내가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만족감을 준단 말이야. 근데 냉장육인 거를 집 냉장고에서 얼렸다가 해독해서 먹으면 진짜 그거야말로 그 상품의 그 가치가 절반도 아니고 거의 한 8, 90%가 떨어져 버려. 왜냐면 집 냉장고가 아무리 온도가 내려가봤자 마이너스 10도 내외거든. 그 온도에서 얼려봤자 조직 다 파괴돼, 핏물 나와. 예를 들어서 그 원육 자체가 뭐 투뿔에 넘버 9이었던 진짜 마블링 기가 막힌 그 한우 등심이었다고 쳐봐. 얼려서 해동시켜서 먹으면 얼마나 아깝겠어. 근데 한우 선물이 한두 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만큼 들어왔는데 그걸 다 뭐 며칠 내에 소비하기도 만만치 않은 거고. 그래서 나는 내가 만약에 선물을 받는다 혹은 드린다 라는 입장에서는 그런 보존이 좀 탁월한 포장 방식이라든지 생산 방식이 있는 한우 선물 세트를 선택할 것 같아. 보존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야? 일단 냉장육일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게 쉽지 않다. 그래도 좀 보려면 진공 포장이 제일 좋지.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정말 초저온에서 얼리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어라든지 연어라든지 이런 거 노르웨이에서 오잖아. 근데 해동시켜갖고 먹어도 아무런 그 차이를 못 느끼잖아, 실제적으로. 그게 초저온에서 급속으로 얼렸기 때문에 조직 파괴 없고 그런 해동했을 때 뭐 핏물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적은 이유거든. 그래서 그런 기술로 급속 냉동을 해가지고 내가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보관하는데도 훨씬 더 용이하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냉동실에서 꺼내서 해동을 시켰을 때도 신선육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식감과 맛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일단 선물에서는 나는 냉동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선물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상품을 하나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걸 갖고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런 모든 면을 다 고루 갖추고 있는 한우 선물 세트거든. 한번 볼까? 자, 아까 우리가 뭐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한우 선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포장 방법, 그 다음에 포장의 어떤 고급스러움,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용이성, 그런 것들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얼마나 차별화된 상품 스펙인지, 뭐 숙성인지 아니면 고기 등급인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야.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고급스럽지? 일단 난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색깔이고, 요 상품이 요 보냉백에 일단 포장이 돼서 요 상태로 배송이 돼. 이걸 딱 열면 일단 요 상품에 대한 이제 리플렛이 이렇게 들어있어. 됐다. 프리미엄 기프트. 완전히 그 위에 새 나가는 그 열마저도 차단하려고 이렇게 되게 두꺼운 스티로폼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 구성품을 열면 고기들이 이렇게 나와. 요거는 프리미엄 그 세트라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이렇게 5팩 지금 총 들어있고, 상품의 변질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드라이 아이스 2팩, 그 다음에 아이스팩 1팩, 그 다음에 요 밑에 아이스팩 1팩, 그리고 이 전체가 지금 스티로폼이야. 배송 받을 때까지 완벽하게 콜드 체인으로 배송되게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사실 중요한 거는 고기지. 뭐 고기만 한번 보자고. 첫 번째로 이거 등심이거든. 등심은 굉장히 로스용으로 쉽게 구워 먹을 수 있는 그 두께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 그 다음에 요거는 채끝이야. 채끝은 꽤 두툼하지. 그 다음에 안심,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니까 안심 빵도 되게 좋아. 되게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마블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아하실 거야. 살치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니 엘본. 원래 엘본인데 운이 좋으면 이렇게 티본이 가. 그래서 미니 엘본 혹은 티본이 이렇게 간다. 받았을 때 이 정도 구성이면 어떨 것 같아? 그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완전 고급 부위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보면 이 상품들이 뭐 교차 숙성을 한 것도 있고 웨데이징을 한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 고기 부위의 특성에 맞게끔 선별해갖고 차별적으로 숙성을 시키는 것도 있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보면은 거의 벽돌이거든. 단단해. 단단해서 이대로 냉동을 시켜가지고 보관하면은 내 생각에는 뭐 그러실 일은 잘 없겠지만 한 6개월에서 1년도 갈 수도 있다. 물론 내가 레스토랑에서 운영을 할 때는 한 달이라는 기준을 갖고 가거든. 냉동식품이라면. 다른 데랑 그러면은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특허를 받았어. 일본의 사라이사라는 냉동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라 이제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특허를 낸 냉동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급속 냉동하는 곳들 많거든. 일식집에서도 이제 보통 선도 좋을 때 이제 다 판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큰 생선들 사다가 급속 냉동 때려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런 급속 냉동이랑 비교하시면 안 된다. 이건 특허받은 냉동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차별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먹었을 때 식감이라든지 그런 거에 큰 차이를 못 느낄 만큼 굉장히 좋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색깔이 뭐 이렇게 거무튀튀해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진공 포장을 하면서 산소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 포장을 열고 공기를 맞닿게 하면 금방 또 빨갛게 돌아올 거야. 오늘 요리할 거는 살치살로 만드는 파스타를 하나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집에서 로스로 그냥 아무렇게나 구워 드셔도 맛있는 부위니까 요거는 좀 그냥 구워 드시는 걸로 하고, 얘네 둘을 어떻게 지금 맛있게 먹을 것이냐. 사실 우리가 마침 오늘 또 실제로 촬영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우리 부부가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부위를 사용해서 맛있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수해동을 시키시면요 가장 빠르게 해동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유수해동을 시키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전날에 먹기 전날에 이제 냉장고에 넣어놔서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천천히 해동시키는 게 가장 좋고, 최악의 방법, 정말 피하셔야 될 방법은 전자레인지에서 해동시키시는 겁니다.
네, 전자레인지에서 해동시키는 방법만 피하시고 어떤 방법이든 선택하셔서 해동시켜도 충분히 좋은 고기의 품질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고기들이 이제 다 해동이 됐거든. 일단 살치살부터 한번 보면 핏물 거의 안 나오고 향도 그런 어떤 오래됐다라는 향 전혀 안 나. 그리고 육질 상태 말랑말랑하고 지금 이제 진공해서 뗀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색깔은 요렇지만 사실은 금방 돌아올 거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등심도 지금 해동된 상태인데 사실 얘는 흡습지가 없었지만 그래도 습기가 거의 안 묻어 나온다. 그리고 안심도 지금 봤을 때 드리즐이라 그러거든 보통.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다. 조리하기 전에 해동지든 아니면 페이퍼 타올이든 해서 이렇게 수분기를 제거해 주는 게 가장 그 신선도와 맛을 유지하는 방법.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한 1, 2분 있다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 오랫동안 이제 공기 중에 적정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그 표면이나 고기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로 지금 돌아온 상태예요. 자, 오늘 이제 만들 요리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살치살로는 파스타 만들 거고요. 안심이랑 체크 등심을 이용해서는 오늘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스테이크 요리를 하나 만들 건데 오늘은 찹스테이크를 만들 거야. 근데 찹스테이크를 정말 찹해서 만든다기보다는 찹스테이크의 이제 소스와 이런 가니쉬를 이용해서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 이제 찹스테이크에서 가장 키 플레이어로 이제 쓰일 재료는 바로 요 녀석인데 지금 이제 소망농장에서 그 미니 무농약 파프리카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니까 소망농장 파프리카 이게 되게 맛있더라고. 진짜 맛있고 색깔도 이렇게 좀 다양한 색깔. 얘는 빨간색, 요건 살짝 주황색 나는 것 같고 노란색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좀 건강 관련된 유력 기관에서 모두 다 얘기하는 게 Eat the Rainbow.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는 그 재료들로 자기 식탁을 채워라라고 하는 구호가 있는데 거기에도 아주 걸맞는 재료라서 추천하는 재료야. 그리고 또 그 파스타는 까르보나라를 만들려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계란 아주 좋은 그 질의 계란이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또 노른자 맛이 또 맛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애월 아빠들의 구엄란이 가장 좋잖아. 구엄란의 노른자를 사용해서 까르보나라는 아니지만 뭔가 노른자의 그런 어떤 녹진한 맛, 그 다음에 살치살의 그런 기름진 맛이 어우러졌을 때 감칠맛 폭탄의 어떤 파스타를 먹을 수 있게끔 할 거고, 사실 좀 어저께 그 흑백요리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 그래서 레몬이 들어갈 거야. 구운 레몬이. 그래서 그거까지 오늘 곁들여 가지고 한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프리카를 어떻게 할 거냐면 겉을 태워줄 거거든. 좀 태웠을 때 이 또 파프리카들이 굉장히 달아져. 단맛, 그 다음에 훈연향을 모두 다 사용하는 조리법을 선택할 건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태워주면 태운 부분은 일단 다 걷어낼 거예요. 이거를 얘가 아직 뜨겁지만 좀 덜 익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덜 익은 거를 미열을 통해서 안에까지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이렇게 뚜껑을 덮어가지고 유기촌, 당근, 삼색 당근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토마토 들어갈 거고, 마늘, 양파, 그 다음에 샐러리 파, 그리고 이제 양배추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요것들을 찹스테이크 크기로, 한 입 크기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 다듬어 줄 거야. 마늘류들은 슬라이스를 해주도록 할게.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그 파프리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말랑말랑 이렇게 해졌어. 이 껍질을 어떻게 벗기냐면 살짝 물을 묻혀가지고 벗겨주면은 조금 더 용이하지. 근데 물을 많이 묻혀주게 되면 오히려 이제 파프리카 맛이 날아가니까 물을 최소한으로. 자, 이렇게 그 겉껍질을 다 벗겨낸 파프리카를 씨를 빼줄 거야. 그 씨를 빼준 파프리카를 이거를 한번 갈아줄게. 갈 때 토마토를 같이 넣고 한 개 정도만. 그리고 뭘 또 첨가해줄 거냐면 파프리카 분말 조금. 그리고 살짝 매콤한 맛이 있으면 좋으니까 옛날만 농장 고춧가루. 어쨌든 파프리카도 고추의 한 종류잖아. 그래서 얘네들끼리 만나면 또 성질이 비슷해져. 그래서 이거를 자, 이제 그 아까 태워서 껍질을 벗긴 파프리카랑 토마토를 잘 갈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
요거를 베이스로 바베큐 소스를 추가를 해줄 거고, 타바스코, 그리고 우리 차련미초, 그다음에 후추. 처음에 맛을 한번 보고, 진짜 맛있어. 완전 맛있는데 여기서 더 캐릭터를 줄 거야. 태운 레몬을 넣겠습니다. 얘를 토치로 즙을 이렇게 잘라주고, 허브들을 첨가해주고. 소스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한 80% 정도 익은 야채들을 팬에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가볍게 요 고기들을 시즈닝을 해가지고 바로 빠르게 구워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등심부터 조금 더 센 불에서 빠르게 색을 주도록 할게요. 색깔이 어느 정도 나면 안심도 넣겠습니다. 안심은 그리고 색깔을 많이 내서 그렇게 먹는다기보다는 부드럽게 익혀서 먹는 게 훨씬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고기 구워졌을 때 육향이라든지 집게로 만졌을 때 텍스처들이 정말 냉장육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체감했을 때 색깔 엄청 잘 났죠? 자, 레스팅 가겠습니다. 한 번 더. 썰겠습니다. 안심, 채끝. 채끝이나 안심 이렇게 익었어요. 단면. 잘 익었죠? 고기 얹겠습니다. 채끝. 소스를 한번 다 됐습니다. 자, 오늘 파스타 소스는 사실은 김성근 그 셰프님의 1대1 대결에서 생청국장을 쓰는 게 보이는 거야. 뭔가 그 된장이나 청국장을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건 사실은 까르보나라였거든. 계란 노른자를 사용한. 근데 뭔가 좀 트위스트를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서 직접 담근 된장이 있고, 우리나라에 된장이 있다면 서양에는 당연히 치즈가 있을 거고, 치즈 중에서도 이제 20개월 이상 숙성된 고다 치즈야. 그래서 향을 맡아보면 약간 된장이랑 향이 되게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페인산 하몽이야. 하몽도 역시 되게 꼬릿하면서 그런 향들을 갖추고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소스를 먼저 만들고, 된장은 어떻게 할 거냐면 된장을 풀어서 넣어줄 거거든. 그래서 물에 잘 갠 다음에, 그래서 요 개준 물에다가 하몽을 썰어서 넣어줄 거야. 끓여주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치즈들도 다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절반 정도로 다운 시켜줄게. 요거를 나는 가니쉬로 쓸 거야, 파스타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얘를 이렇게 다이스 해준 다음에, 나는 약간 그 중동식으로 양념을 좀 할까 하거든. 그 양고기 먹을 때 흔히 그 쯔란이라고 하는 향신료를 쓰잖아. 그게 이제 큐민이라는 건데, 자, 먼저 큐민 좀 넉넉히, 후추, 파슬리 이런 것들이 믹스되어 있는 고기 양념용 저거를 쓸 거야. 요 잉글리시 머스타드를 한 스푼 정도 넣고 잘 섞어줄 거야. 가니쉬로 일단 마지막에 올릴 거고, 이걸 생날 때까지 볶을 거야. 파스타 넣어주고 마늘을 볶기 시작할 거야. 소스를 여기다 이렇게 부어줄 건데, 그리고 오늘 이 계란을 노른자만 사용할 거야. 노른자만. 자, 여기에다가 이제 노른자를 넣어주고, 파슬리 착 넣어주고, 그다음에 레몬즙. 요 고기는 절반 정도는 지금 넣을 거야. 그 흑백 요리사에서도 보면 그 프리카세가 좀 느끼하고 녹진한 맛이 있기 때문에 레몬을 킥으로 사용했잖아. 그래서 오늘 그 레몬을 킥으로 나도 사용해 볼 거야.
자 이제 만든 음식을 제가 한번 먹어보고 어떤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음식이 좀 식긴 식었는데 식은 거 감안해가지고 소스도 조금 더 묽게 만들고 했으니까 잘 비벼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 약간 구운 레몬 짜가지고 우선 여기는 크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엄청 크리미하고 그 다음에 감칠맛이 장난 아니에요. 된장 들어갔지, 고다치즈 20개월짜리 들어갔지, 그 다음에 하몽, 완전 최상급의 베요타. 거기에 그냥 일반 고기가 가니쉬로 올라갔으면은 좀 밋밋했을 텐데 살치살이 워낙 기름기가 많고 육향이 좋아가지고 이 파스타 전체적으로 먹었을 때 되게 조화롭고, 그리고 이 레몬즙이 들어갔을 때 산미가 딱 그 느끼함을 커팅을 해주니까 되게 좋았어요. 밸런스 되게 좋았고, 이거 일단 스테이크 또 한번 먹어볼게요. 이쪽에 이제 안심부터, 그다음에 안에 있는 야채. 이 파프리카 향이 너무 좋아요. 굉장히 이국적인 맛이 나고, 그냥 일반 찹스테이크 먹을 때 뭐 케찹이라든지 우스터, 뭐 A1 소스 들어간 것보다는 훨씬 더 풍미가 좋습니다. 되게 고급지고요. 일단 안심은 너무 일단 부드럽고, 등심 한번 먹어볼게요. 등심은 그 숙성된 그 고소한 풍미가 되게 많이 나요. 진짜 고소하고요. 이 소스가 약간 매콤해요. 제가 만든 소스가. 근데 그 고소한 풍미와 그 맵싸함이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근데 별로 배가 안 고팠거든요, 음식 만들면서. 근데 자꾸 뭔가 식욕이 돋궈지는 그런 맛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선물 세트에 총 3가지 부위를 사용한 2가지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 파스타에서는 중요한 거는 된장과 그런 숙성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뭔가 그 오래 발효된 그런 것들을 사용했다는 데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찹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성 소스를 쓸 수 있겠지만 뭔가 좀 더 그 파프리카의 훈연향, 달큰한 그런 어떤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겉을 태워서 껍질을 까고 그걸 다시 한번 갈아가지고 바베큐 소스랑 이런 거를 합쳐가지고 또 구운 레몬까지 넣어서 쭉 다운 시켰던 게 어떻게 보면 그 고스란히 이 요리의 성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뭔가 킥을 넣어서 2가지 요리를 완성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2가지 요리 다 너무 만족스럽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시기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방법들이 그냥 은연중에 어떤 요리를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또 저희가 판매하는 연말 연초에 이제 선물하기 좋은 한우 선물 세트도 설명드렸는데요. 남은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다가오는 새해 2026년엔 모든 사람들이 복 많이 받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